안녕하세요, 디자인 튜터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군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님, 네, 우리의 설 명절 지났고 추석이 왔어요. 추석 벌써 그렇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쉬지 않죠. 미국장? 그렇죠. 아, 결국은 주식하는 사람들 쉬질 않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따지면 하지. 그래도 쉬어야지. 국내장 쉬면 같이 쉬어야지. 국내장 쉬면 미국장 쉬고, 아니 미국장 하고, 미국장 쉬면 국내장 하고, 맞죠? 그런 상황 사실 주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한 5%도 안 돼요. 사실 다 쉬어요 거의. 그런가요? 일단 오늘 할 거는 조광 페인트 할 건데, 네. 어떤가요? 페인트 업계는 사실은 네. 보통은 3대장 정도 하거든요. 페인트 업계 과점이라서. 근데 조광은 그 3대장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4대장 정도 해요. 좀 뒤에 볼 텐데 사실 그래서 이 조광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메인 페인트 업체도 아니고 보통 이제 노루, 저리고 제비포 페인트 그리고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이따 뒤에 볼게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뭐 회사 미래 사업을 구성하는 게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쪽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소재가 아니라 그냥 페인트를 활용한 좀 화학물질이라서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해가지고 그 이슈가 돼서 오르는 거긴 한데 좀 쓸데없이 오르는 게 있어 제 생각에는. 왜냐면 원래 하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보면 볼게요. 보시면은 기사 자체는 2차 전지 소재 신사업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회사의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좋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진짜 몇 개가 쭉 내리다가 오르다가 지금 급격하게 월봉으로 봤을 때 3개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높은 가격대라서 지금 이게 좋지 않습니다. 진짜 사실 너무 높아요. 시총이 1300억이라서 별로 그냥 낮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시총이 1300억인데 거래 대금이 690억이 터졌어요. 지금 하루에. 그렇죠. 이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사실은 지금 회전율이 엄청 높고 어떻게 보면 단타가 많이 몰린 것도 맞아요. 지금 상황이. 네. 이게 PBR이 낮긴 한데 0.6인데 이거를 퍼로 보면은 회사가 지금 퍼가 NA라서 적자가 좀 났었거든요. 계속. 네네. 이게 월봉을 길게 보잖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주식이에요. 왜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냐면은 2015년부터 20년까지 거의 5년간 내렸습니다. 그 주식회사한테는 이게 좀 오르더라도 한 1, 2년 반짝하는 거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 밀려서 사실 살짝 올랐는데 이게 이슈 때문에 오른 거라 치면은 밀리면은 정말 또 끝없어서 3년간을 또 참아야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접근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거 주식은. 반대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전통적 악성이에요. 악질이라고 보죠. 악질. 이게 왜냐면은 보통 주식을 하면 주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도주 개념이 안 들어가는 주식이에요. 본인들 업황에서도 아까 3대장 안에 못 들죠. 그리고 적자 났죠. 그리고 이슈될 만한 게 없었는데 생겼는데 이게 사실 물리기 딱 좋은 패턴이라서 시총 1300억에 지금 제뭐 좋냐 보시면 3년 처참하네요. 네, 영업이 적자라서 그래서 접근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좀 특징은 사실은 이제 오너가 좀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타계를 하셨어요. 좀 나이 드시 노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딸한테 이제 물려줘가지고 아마 첫째 딸은 아니고 한 네 번째 딸인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승계자금 끊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심히 옛날부터 조항에서 일을 했고 잘 하시는데 그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꿈은 크세요. 점점 성장해야 된다, 딴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 같긴 해요. 흑자 쪽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한 100억씩 찍어줘야 사실 1300억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해줘야. 저는 사실 좀 부정성이 있어요. 리포트가 최근에 좋게 나왔어요. NC 리포트 좋게 나왔는데 일단 사업 영역 보면은 그냥 페인트고 브랜드 뭐 자연엔 브랜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바닥, 방수 이런 거 다 페인트 업계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인사말이면은 1947년 창업 이래 70년간 해왔고 자동차 공업 선박에 쓰이고 IT 신소재 쓰입니다. 그리고 R&D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 양성아 딱 됐고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했고 딱 승계도 제대로 딸이 제대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방향성 좋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취업이나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회사 여기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정도의 이제 장기적 플랜을 하는 데를 보면은 이렇게 신규 시설 투자를 뭐하는 이런 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금융강도고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이제 본 거고요. 네. 근데 딱 검색을 해보면 조광페인트 검색을 하면은 좀 안 좋은 거는 처음에 뜨는 게 전환사채, 신주인습권,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게 떠서 사실은 주식이 희석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증자를 해가지고 일단 버틴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규 투자한 게 물류창고를 신축했어요. 근데 아주 첨단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 쪽에서 이제 좋은 공시는 아니고요. 근데 페인트 쪽이 좀 네. 첨단화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창고를? 아 그냥 지은 거죠. 사실 210억이나 지어가지고 사실 의외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원자재가 요즘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어쨌든 얘들은 생산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이제 마진이 안 생기는 거니까 재고를 쌓아놔야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더 어쨌든 물가가 올라도 같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시총이 1,300억짜리 회사면은 가용한 현금이 보통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0억을 때려박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여기에 쓰니까 사실은 이런 회사가 200억을 쓸 정도면은 사를 걸고 정말 전략적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물류 창고를 하는 게 좀 물음표가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CKEM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회사인데 여기서 2차전지 소재를 좀 한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좀 오른 거고 회사 사업 계획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쭉 보다가 이제 생산 능력 뭐 부산, 음성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거의 이거 그냥 좀 넘어갈게요. 사실 좀 잘 쓰긴 했는데 좀 특징이 없어서 CK 예솔루션 좀 보면은 이제 도료 및 화학소재 분야에서 뭐 종합페이트 한 거 있고 2차전지 반도체 PCB 자율주행 차량 드론 미래 신선된 동력에 방열 정자파 차폐 및 흡수 등의 핵심적인 솔루션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이거 바르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죠? 이 회사요? 조광페인트의 자회사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뭐 TIM이라고 만드는데 TIM이 전자기 사용되는 방열 소재로서 IT기부터 2차 전지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페인트 자회사 CKEM 솔루션이 방열 접착 소재를 개발해왔고 그리고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소재를 베이스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국내에 납품을 이제 한다. 그리고 2차 전지용 방열 접착 소재가 국내 공장, 폴란드, 미국, 신공장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 이게 기대감이 있긴 해요.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좋습니다. 이게 자기 돈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페인트 3대장이 노루, 사마, 강남, 제비스코 이렇게 있고 조광이 보면 규모도 좀 작고 이게 분기별 실적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다른 데는 실적이 좋잖아요.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1분기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다른 데가 그래도 좋은 게 페인트 원래 소재가 우리가 원유 같은 거 많으면 걔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부산물로 만드는 건데 네. 사실은 원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원정제 때문에 원래 페인터계가 수익성이 안 좋아야 되는데 가격 전가를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건설사측 요청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가격이 높이고 이제 원가 오른 걸 좀 커버해가지고 수익성을 좋게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 조광은 이제 세일즈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적절히 못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 딴 데 지금 플러스 잘 날 때 마이너스가 떴고 업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조광 페인트는 못 올렸으니까 어쨌든 싼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을 더 많이 사지 않나요? 업체들이? 아 딴 데가 비싸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데가 비싼 이유는 또 품질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친환경이라든지 도료가 덜 벗겨진다든지 이게 괜히 매출의 차이가 2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딱 있지. 제가 구매 담당자잖아요. 4개 회사 입찰에 들어왔어요. 조광 버리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게 규모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싸도. 아니 이게 싸다고 사실 내 돈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긴 한데 품질 따질 수밖에 없고. 네. 네. 보시면은 이 일봉인데 이게 갭 상승을 하면서 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정석은 보통 갭을 맥히고 해서 내려오니까 8,000원대까지 예약매수 때려오는 게 사실은 그나마 나는데 이걸 추가 베팅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조광 페인트는. 뭐 앞으로 조광 페인트 뭐 어떻게 봐야 돼요? 4번인데 1, 2, 3, 4번 중에 4번인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광 페인트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노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딩스도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형제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 추정이에요. 있는 거예요? 기사는 났어요. 아, 그래요? 기사는 났고 지분율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시는 분이 이제 나는 그럴 일도 없다라고 매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서 그렇겠고, 그리고 뭐 노루 페인트야 전통적으로 재무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그렇고 강남 제비스코는 사실 좀 잔잔해가지고 그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페인트 업계가 좀 가치를 좀 덜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조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에서 좋은 업체면은 경쟁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2차전지 방영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서 매출입이 이제 계약을 하고 뻥뻥 터져줘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뭐 전년 매출액 대비 몇 프로 계약 이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 좀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광 페인트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은 해외 주식 니제론 파마슈티컬스인데 어렵죠. 예. 아니 저 제대로 읽었어요. 어떤 주식인가요? 사실 저 처음 듣는데 네. 얘도 100조예요. 네, 그죠. 이게 또 유명한 제가 바이오 회사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맨날 다 처음 듣는 거예요. 100조인데. 그러게요. 아니 자잘한 건 잘 알면서 왜 맨날 100조는 몰라요? 리제네론?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는, 크게 보면 바이오 회사는 매출이 있는 회사냐 아니면 아직 연구개발로 해서 뻥튀기 된 거냐 했을 때 이게 매출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있는 회사인데 몰랐던 거예요? 네. 나름 퍼가 13이에요. 근데 퍼가 13이라는 거는 이게 시총이 100조니까 한 해 영업이익이 얼추 그래도 10조 가까이 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이제 기업 설명이 있으면은 안과 질환, 알레르기, 뭐 심혈관, 암, 감염성, 희귀질환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게 에일리안가 무슨 이거 있고 듀핀텐트 뭐 있습니다. 네. 영어라서 어려워요. 네. 하여튼 이 앞에 두 개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좀 볼게요. 매출액이 최근 21년 봤을 때 매출액 22조에 영업이익이 10조예요. 근데 사실은 거의 매출액의 절반을 이제 이익을 내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제조업치고는.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고, 물론 원래 전통적으로 바이오 케미컬 쪽 제약사들 매출 그 원가율이 판매비 빼고 원래 한 20% 30% 그렇게 하긴 합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제 최근 기사로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도 좀 냈고요. 저거는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주식을? 본인이 매입하기는 여기서도 이제 증권사니까 매수 추천 이런 거입니다. 그런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뭐 기사 보면은 병원과 100만 환자 개놈 분석, 그리고 리제네론, 뭐 에볼라 항체 치료제 권고 이런 것도 있고, 리제네론이 이제 코로나 쪽 그 치료제 준비를 좀 했다고 들었어요. 밖에 파티가 열리는 거 나오네요. 그런가 봐요. 광란의 파티가 있네요. 네. 잠시만요. 네, 할게요. 일단 지금 이제 나오는 기사 자료는 여기 인사이트 스트리트라는 이쪽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고요. 네네. 출처를 밝혀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회사에서 이제 주약이 아일리아는 건 약인데, 황반 변성 및 황반 부종 치료제로서 이게 4.64 빌리언이면 빌리언 10억 달러거든요. 어디에 치료하는 건데? 황반 변성 눈입니다. 네. 실명할 수도 있는 거를 이제 치료하는 거. 아, 그런 거예요? 이게 10억, 그러니까 40억 달러면은 4조입니다. 5조 가까이 매출액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이 15% 되고, 과거 때 매출액이 한 70%를 이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8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이해 지역은 베이어라는 아마 제약사가 팔고 있나 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안구 안에 망막층에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맥락막이라는 혈관이 있고, 이제 망막세포까지 뚫고 나올 정도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은 이게 뚫고 나왔으니까 심출물과 혈액이 흘러나와서 황반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게 심하면 시력이 잃는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이걸 치료하는 건데, 경쟁사는 뭐 로슈 있고, 노바티스 이런 거 있고, 엘러간이 있고요. 근데 특허가 2020년대 이제 중후반에 만료가 돼요. 이게 문제는 회사가 좋긴 한데, 특허 만료되면은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 떨어지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만료가 되면은 다른 회사가 준비 중에 있고, 2023년, 24년 그때 주가 밀릴 거 이상, 지금 2022년이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쪽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해외 특허도 중국, 일본에 2022년, 유럽도 2025년 만료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회사도 좀 있나봐요. 그럼 신약인가요?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바이오시밀러면은 복제약, 바이오 의약품 중에 제네릭입니다. 아니 그냥 복제약이면은 특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복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조건 해가지고 약을 똑같이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내면은 그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약의 뭐 80%, 70% 약가가 순서대로 매겨져요. 그 정도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좀 나은 게 있다, 그러면 바이오 벡터라고 해서 좀 케미컬로 하면은 계량시자처럼 좀 더 이제 나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받게 되고요. 아무튼 보면은 이건 약간은 좀 논외적인 설명인데, 미국 제약 시장이 일단 크니까 약가제도를 이해할 게 있는데, 이 특정 약값을 IPI에 맞추자는 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약에 대해서 국제 약이랑 약값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약가를 좀 맞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비싸게 팔고 이게 외국에 싸게 팔면은 미국 가격 낮춰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약은 드플리센트 뭐 이렇게 부를게요. 아무튼 이것도 있는데, 이거 아토피 피부 치료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다 보면은 미국에서 18% 점유율이면은 아마 뭐 손가락 안에 들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그렇게 하고, 이 약이 2021년 3정, 이것도 한 4조에서 5조 정도 팔릴 거로 기대되고, 이거 기사가 좀 오래돼가지고 한 2-3년 전 거 그리긴 합니다. 근데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제도 중에 의료보험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약 기준 했을 때 매년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약값이 들거든요. 그만 3천만 원 정도 해요, 약값이. 약값이요. 네. 네. 근데
환자들이 이거를 일단 환급을 받을 수가 좀 있는데 네.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게 주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판 다음에 환급을 주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이게 진입장벽이 된다고 해요. 근데 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또 허가를 해줘서 아주 큰 게 아닌 것 같긴 하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일단은 뭐 이 약도 뭐 파트너가 있고 여러 군데 팔린다. 그냥 이 정도 보면 됐고요. 사노피가 이제 파트너십, 사노피가 이제 프랑스 제약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을 개발하고 뭐 사노피한테 맡겨가지고 사노피가 어디 좀 팔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미국 회사랑 지금 사노피랑 조인트가 좋다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사노피가 리제네론의 대주주입니다. 약 22%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노피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랑스 주식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프랑스 주식 사보셨나요? 저도 사노피 사봤어요. 어디 유럽 주식이라서 뭐 옛날에 삼성증권으로 거래했는데 수수료 한 0.3%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장에서 구매하는 거죠. 가보지 않았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프랑스 주식 같은 거. 왜요? 아니, 등락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 꾸준하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격한 그런 것도 없고 미국처럼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상한이 그건 좀 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인가? 너무 오래돼서 좀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기사 보면은 M&A를 활발하게 합니다. 항암제 뭐 리브타이어라는 회사 한 3천억인가 거기 인수하고, 여기 회사는 흑색종 하나 봐요. 이런 신약을 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 전문 회사 인수하고, 그리고 참고로 2020년 기준 해가지고 4Q, 그러니까 4분기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유명한 회사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물론 수익 규모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옆에 성장률이 보면은 리제네론이 생각보다 성장률이 100% 엄청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랬다. 화이자가 짱이네요. 화이자 짱이죠. 화이자가 근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때 이거가 코로나 치료제 많이 팔아먹어서 그렇고요. 그쵸.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로 할 만한 게 있나 해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관련 인사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있길래 그냥 봤는데, 이거 상관없이 좀 기사가 있어요. 뭐냐가 있냐면은,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미약품에서 이제 롤론티스라는 이제 약을, 호중구 치료제 아무튼 그렇게 그 약을 내려고 하는데 미국 3상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FDA에서 자료를 이제 요청할 때 거부가 아니라 CRA나 디퍼 액션을 통보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근데 좀 용어는 알아볼만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거 지금 최근인데 FDA 허가가 아마 한미약품의 첫 글로벌 신약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국내 제약사 뭐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리제네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큰 회사인데. 사실 여기 주가 보면은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10조씩 버는데 이제 100조니까 시총이. 개인적으로는 썩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주당 이제 700달러거든요. 그럼 지금 환율로 하면 1,400원이니까 주당 100만원? 이거 못 사죠. 거기서 부담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말고요.
아 그런 말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라이센스가 풀린다는 문제예요. 다른 것 떠나서 2023년, 24년, 20년, 25년 이게 극단적으로 그 황반변성 치료제랑 그 다른 쪽 약에 파이프라 그러니까 주 매출이 분산이 아니라 거의 몰빵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풀리면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막 모아놓은 돈 가지고 열심히 인수합병 하고는 있거든요. 그거를 물론 대형 제약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있겠지만 호재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네. 이번 주 시작할 건데 네. 어땠나요? 안 좋죠. 아주 안 좋습니다. 추석이라서요? 아니 원래 추석 전에 안 좋긴 해요. 다들 팔고 집을 가야 되니까 전통적으로 원래 명절 전에 장이 안 좋아요 원래는. 그리고 명절 끝나고 장이 좋은 게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하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 가깝다. 그렇게도 본인 생각. 하잖아요. 네? 저요? 본인 하잖아요. 아 저는 이미 전장에 몸을 담는 몸이라 하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대부분 보시는 분들 다 전장에 담궈져 있어요. 탈출하세요. 하지 주식을 이거 뭐라고 하지? 그 마사회에서 도박 중독되면은 이제 하지 말라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마사회에서도 약간 이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떠나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식은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 일단 이번 주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몇 개 좀 제가 정말 장이 안 좋고 상황이 진짜 않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개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사무개발이에요. 근데 이게 뭐 뉴스 때문에 뭐 있고 옳은 건 있는데 다른 걸 떠나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빨간색 장대한부가 엄청 나왔는데 보통 상실선이면 다음날 시초가는 어느 정도 그 끝난 선에서 전날에서 맞춰주면 끝나는데 보시면은 별다른 것도 없는데 이제 한 9%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쫙 밀렸어.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보통 저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미수까지 쓰거나 아니면은 거의 풀베팅 많이도 들어가는데 적정선이 내가 한 2-3% 빠지면 손절해야겠다 이런 게 마음이 있는데 9% 빠지면 손도 못 대거나 손실이 쳐다만 보죠. 손실이 엄청 커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죄다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먹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시초가 매도로 다들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매도를 하니까 그쵸. 이렇게 대참사가 나는 건데 정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사무개발 주가 11% 급등 뭐 있고 이거 사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보면은 태풍 수피해 복구 수혜주잖아요. 이거 태풍 되게 이번에 좀 왔으니까 다들 태풍주에 좀 베팅을 했는데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렸습니다. 저도 물렸어요. 사무개발을 물린 게 아니라 딴 걸로 물렸어요. 조비도 비슷해요. 조비도 이제 이것도 이제 뭐라고 하지? 비료주라서 농약주죠. 비료 농약 쪽에 가까운데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태풍 수혜주거든요. 네. 그래서 빨간색 양대 그나마 나왔을 때 산 베팅했다가 음봉 2개 맞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당히 잡았나요? 잡았어요. 상당히 약간 이런 재료 매매하는 게 지금 사람 좋지 않다. 사람들 다 던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한 거. 그리고 월봉 봤을 때 안 좋다고 한 게 여기서 클라색이 딱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를 수도 있죠. 여기서요? 네. 물론 재물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장이 좋을 때 그렇지 보시면은 이게 오르면 이거 추세 타서 쭉 오르긴 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비는 사실 개인적으로 얘를 장투보다는 단타 나왔습니다. 차라리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피레침이 지금 오르는 월봉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이런 종목은 다들 좀 오르면 빠져야겠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를 장투로 하기보다는 좀 올랐을 때 같이 빠져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매수세가 있으니까 피레침이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지스라고 이제 물류주인데 차라리 이런 게 좀 낫지 않나? 물론 지금 월봉이 3개 올라와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최저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반토막까지 아니고 한 40% 빠졌어요. 근데 시총이 900억 중에 PBR 0.4에 포화 3 정도 돼서 개인적으로 그냥 재무주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짧게 이제 이번 한 주 때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은 뭐 노루홀딩스 이건 경영권 분쟁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3기 코리아 FT 약간 자동차주가 오른 게 있었고 그 HLB 제약도 이제 뭐 임상 쪽 결과 때문에 오른 게 있었고 사실 오른 거 보면은 재무가 막 탄탄한 애들이 그렇게까지 오른 건 아니에요. 진흥포커스 이런 애들 좋거든요. 한미글로벌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런 거 베팅하는 것보다는 추가 베팅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재무 탄탄한 애들이 오르면은 그냥 자기 가치가 한 번 찾아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쵸. 그럼 이제 내려간 애들을 베팅한다 봤을 때 근데 내려간 애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바이오 회사나 이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는 내린 것 중에 KG 스틸 좀 많이 내렸어요. 되게 10,000원까지 깨졌는데 애 같은 경우가 좀 KG 스틸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KG 이니시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애플페이가 12월부터 된다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움직였고요 실제로 저번 주에. 그래서 KG 이니시스 좀 말한 게 FP 연관이 좀 있다고 해요. 이게 저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기사를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알면 할게요. 일단 뭐 대충 방식은 NFC를 이용한 이제 결제다. 삼성페이라. 응? 뭐라고? 삼성페이처럼 뭐 똑같은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KG 이니시스는 이제 PG사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고 경쟁 기업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토스페이먼트 이런 게 있고 뭐 프랜차이즈도 운영하나 봐요. 그리고 교육업도 좀 한다고 있고 그 시총이 3,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매출 1조에 영업이 1,000억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상관없이 해도 그냥 재무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내려간 게 좀 의외긴 한데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일봉이면. 그래서 지금 정도 차라리 이런 종목 배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밀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반토막 나도 사실은 저는 이게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걸 배팅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셨습니까? 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요? 지금 해서 50만 원 있나? 겨우? 아 근데 좀 늘릴 생각이 있어요. 이건 진짜. 3만. 그래서 어느 정도 보냐 지금 13,950원인데 네. 세매에 보면은 이게 밀리면은 일단 매수세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걔 매우면 13,200원에서 500원짜리 부딪힐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13,500원 그리고 더 밀리면 12,500원 저는 조금씩 잡으려고 생각 중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번 주 시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죠, 하긴. 추석 끝나고. 보통 해외장을 좀 봐야 되는데 유럽이 금리 0.75%를 인상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그게 좀 악재인데 근데 또 장이 또 좋았어요. 미국 장이 그 와중에 반등했죠. 반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대로 가면은 어쨌든 추석 끝나고 면접 끝나고는 보통 좋은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뭐 10년 평균 보면은
근데 명절 끝나고 우리나라 장이 좋으려면은 사실 어쨌든 외국인이 몰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환율이 지금 거의 저한 네, 죽였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1,380원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수입은 안 좋고 수출이 좋아요. 네. 지금 일단 이상한 거면은 개발주로 봤을 때 어쨌든 상사주나 이런 데로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입 쪽이 지금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은 기업도 수익성이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봤을 때 수출주 위주 빼고는 지금 뭐 베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힘들지만 분발하기. 네, 알겠습니다. 마실까요? 네. 마무리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